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특검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열릴 때까지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이제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 25일 다 잡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재명 대표 그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실상의 불복과 네. 대통령 탄핵 추진 요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앞 뒷면이 네. 같이 가는 거군요. 같이 가는 거야. 예. 예. 그게 완전 별건인데 네. 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그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대통령 그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서 그 핵심 고리로서 제일 약한 게 김여사 문제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거의 뭐 국감이 김건희 여사 국감이다 할 정도로 네. 관련 증인 뭐 많이 채택이 됐고 심지어 당사자도 채택을 한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좀 사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국감 전에 좀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어요. 예.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찌 보면 대리사과, 예. 뭐 아니 본인 배우자니까 뭐 대리사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당사자인 여사께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사과했다 이런 거는 검찰한테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거든요. 검찰 과정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네. 했던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죠.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거는요 안 좋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적 의구심이나 분노를 좀 가라앉히느냐 뭐 이런 좀 고려 속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네. 필요한데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거를 좀 그 나름대로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야권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108석이니까 8개만 무너져라. 그럼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 거다. 그게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여사 문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것 이거를 잘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사과하고 뭐하고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한지 네. 아니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108명의 이 대우를 단일 대우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윤계 쪽을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뭐 그게 탄핵으로 막 이어지는 무렵에 처음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과가 오히려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돼버려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탄핵으로 흘렀다. 그래서 네. 이게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사과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할 게 아니라 뭐 거기 꼬투리 잡아서 이것저것을 또 공세를 할 거다 이런 논리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논리도 그때 상황에서는 뭐 그 나름대로 일리 있는 그 논리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김건희 여사께서 뭐 상황에 밀려서 하는 사과 그게 아니고 예.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출 수 있는 좀 뭔가 국면 전환이 가능한 그런 식의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이게 뭐 그냥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 여사 스스로 좀 밝힐 필요 그렇죠. 있다. 이런 네. 생각이시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갔는데 여기 한동훈 대표는 가지 않고 원내대표 그리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뭐 상임위 간사들이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윤한 갈등이 여기서 또 드러났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건은 꼭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뭐 격려의 자리, 식사 자리를 늘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도 이제 이게 메아리가 없잖아요. 예. 용산으로부터 메아리가 좀 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원내 지도부 초청했으니까 곧 뭐 한동훈 대표도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는 오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뭐 서운하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예. 특검법 때문에 일단 표단속 때문에 부른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국정감사 전에 네. 만나는 건 맞는데 네. 어쨌든 국감 전에 또 있을 것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지난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그 굉장히 그 참석자가 다수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17개인가요? 예. 근데 이제 위원장 그 저희 당이 위원장인 곳, 그다음에 야당이 위원장인 곳은 이제 간사들. 간사. 그러니까 한 그렇게만 해도 원내 지도부 한 20명 될 걸요. 아, 지난번 못지않게 꽤 많군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고위당정 협의회도 이제 덩달아 좀 안 열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네. 어찌 보면 약간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되어 왔던 추경호 원내대표랑만 소통을 하고 한동훈 대표와 연관된 이런 것들은 좀 가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아, 이것도 뭐 그래서 한 지금 뭐 4, 5주 안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저기 고위 당정 열고 하는 거는 정책위 의장이 또 많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곧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곧 재개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네. 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네. 김대남 씨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좌파 매체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네.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한 그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조금 여권 내에서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친한계 입장에서는 뭔가 예. 배우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뭐 제가 쭉 그 봤더니 작년 9월 5일에 첫 통화를 했대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었어요. 김대남 씨가. 예. 예.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 중이었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울의 소리가 이른바 명품백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통화를 했던 9월 초에는 그 몰랐고 그냥 뭐 강릉 삼척 동양이다 해서 뭐 형 동생 바로 그냥 전화하면서 텄다는데 네. 근데 그 대선 그 본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 7시간 녹취록 그 장본인이 또 이명수 씨 아니에요?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 근데 좀 필요가 있어서 뭐 통화는 하고 뭐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명품백 사건이 작년 11월에 터졌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먼저 네. 접근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 이명수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명품백 사건을 서울의 소리가 폭로한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뭐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요. 뭐 거의 보도를 하라고 던져준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이제 7월 10일,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저희 당 있었는데 7월 10일에 그때 나경원 캠프 무슨 특보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김대남 씨가. 네. 근데 이명수 씨에게 전화 걸어서 한동훈을 이렇게 까라고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도 사주.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서울의 소리가 뭐 단독 해갖고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뭐 해가지고 네, 맞아요. 당비 유용 의혹 뭐 이런 기사 있었어요. 당비 횡령이라고 했어요. 횡령이라고 했군요. 예. 네. 그 횡령이라는 단어도 그 통화에서 김대남 씨가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 이명수 씨가 한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또 김대남 씨가요 자신에게 너희들이 좌파 진영이 아무래도 한동훈 까는 재료는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냐. 그걸 나에게 좀 넘겨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USB에 담아서 마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 하면서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이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진영을 팔아먹었다. 네. 진영을 팔아서 이제 좌파 매체 쪽 기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뭐 당대표가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공작을 좀 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 과정에서 근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배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드러난 거로 봐서는 뭐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나 이런 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네. 어제 그 이명수 씨 인터뷰를 봤더니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의 그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예. 이른바 그 저 강원도의 황 사장 아들로 알려진 네. 이런 지금 대통령실 근무자인데 황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뭐 동향을 파악하고 뭐 했다 네. 하는 얘기를 이명수가 김대남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김대남의 이런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예. 단독 범행이었는지,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근데 뭐 단독이 아닌 거라고 보시는 뭐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찬찬히 좀 들여다봤더니 네. 7월 10일에 이명수회 때 요거 보도해라 보도사주에서 이틀 후에 나온 그 단독 기사 있잖아요. 요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이 당비 70억 정도를 횡령을 했다. 네. 뭐 이건데요. 예.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장 얘기겠네요. 시절 네. 얘기예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결과 저희 당이 그 총선 참패하고 나서 총선 백서를 발간하자 해서 백서 팀들이 네. 뭐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도 만나고 가서 뭐 조사도 좀 하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조정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예, 맞습니다. 백서 TF. 예, 그래서 총선 백서 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내용입니다. 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예. 당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총선 백서 팀이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예, 취득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김대남 씨는 당원이기는 하나 대통령실 스태프로 일했지만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예. 뭐 당 소속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총선 백서 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네.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명수에게 이거 보도하라고 사주를 했는가? 총선 백서 TF 내용을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긴 네. 한데 그게 총선 백서 팀은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그건 대외비였어요. 대회비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예, 대외비고 당연히 총선 백서팀이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인데 예. 그거를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그냥 떠오르는 걸로는 총선 백서 TF에 소속된 누군가가 김대남 씨에게 알려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독 기사 그 폭로 내용이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돼 있습니다. 한동훈이 70억 가량의 당비로 횡령했다. 예. 그 여론조사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은 정확히 18억 원이었습니다. 18억 원이고 예. 무슨 그 지역구에서 그 우리 후보 간 그 공천을 위한 경선을 붙는다든가 또 예. 지역구 여론조사 이런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70억이 아니라 1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자기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2회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2회가 아니고 1회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뭐 대권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2030 정치 의식 조사였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고 그리고 예. 그거는 이미 올 1월에 여의도 연구원 빅데이터실이 있어요. 예. 거기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그거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네. 홍영림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이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거고 그 조사는 2회가 아니고 1회고 네. 한 기껏 들어봐야 2, 3천만 원 비용이 들었어요. 그 조사 비용은. 그럼 다 해서 20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마치 70억을 횡령한 것처럼 했고요. 그리고 그 조사도 2030 뭐 그래갖고요. 정치의식 조사. 그 2030이 각 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또 각 당의 이미지 당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호 속에서 그러면 각 당의 리더 한동훈과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도 한 두세 문항 물은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70억이나 횡령을 해왔고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왜곡 날조한 내용을 네. 그것도 그 총선 백서팀이 그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되었고 전달된 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당의 총선 백서팀이 취득한 정보이기는 한데 정말로 70억 횡령까지는 아니었고 뭐 이런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들을 총선 백서팀이 조사를 한 게 있고 네. 그 대외비라서 정말 극소수 말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김대남 씨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에 전달이 됐다. 네. 이거는 오늘 새로 해주시는 얘기네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처음 그러니까 제가 그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한동훈 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걸 몰랐어요. 예.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단독 보도를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또 헐뜯기를 시작하는구나. 예. 이런 식의 흑색 선전을 또 하는구나. 네. 그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우리도 몰랐는데 김대남 씨를 이거 어떻게 알고 그 이명수한테 사주를 했을까요? 예. 일단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이명수 물론 첫 통화는 네. 대통령실에 있을 때 했다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뭐 공격 사주 했다는 이런 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사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고 네.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정 갈등에 어떤 불씨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는 뭔가 본인이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작, 흑색선전 봐왔지만요. 이렇게 진영을 팔아먹으면서 한 공작은 처음 봅니다. 예. 매우 충격적이고요. 근데 네. 이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나경원 의원이 어제 또 SNS에 글 올리셨더라고요. 전혀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김대남 씨가 나경원 캠프에서 전당대회 과정을 좀 도운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나경원 의원까지 불똥이 좀 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김대남 씨가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 사주를 했고 기사가 나갔을 때 수혜를 입는 것은 당시에 경쟁하던 그렇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정작 그 보도 사주를 한 건 나경원 캠프 특보로 있었던 김대남 씨였는데 그걸 방송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 공격 재료로 쓴 사람은 원희룡 후보였어요. 원희룡 후보였어요. 네. 배후를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친한계에서는.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당대표가 어차피 한동훈 대표잖아요. 네. 뭐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네. 아직까지 이게 네. 또 자칫 뭐 또 새로운 당정 간의 불씨가 되고 또 야당이 이걸 또 이용해서 이간질을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되겠죠. 일단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좀 알려지기로는 이게 뭐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영부인든 대통령실이든 배후가 있을 것 같다. 이제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다. 네. 약간 뭐 신지호 네? 부총장님 뭐 이런 분들을 약간 저격한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배후설을 제기하는 친한계가 더 문제다. 이게 대통령실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배후설을 제기한 적이 없고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입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거고. 근데 김대남 씨를 그 용산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딴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신지호다.
뭐 예.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도 들었는데. 예, 뭐 그 찌라시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추천하신 건 맞는 거잖아요. 캠프에 처음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신지호 부총장 역할은 좀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7월 25일에 제가 뭐 장제원 의원, 박민식 전 장관 뭐 그렇게 같이 광화문 이마빌딩에 있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초기 멤버시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실장 보직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확히 네.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윤공정이라고 예. 윤석열 당시 후보 그 팬클럽이 있었어요. 아, 공정하다 그 네. 키워드를 붙여서 그 윤공정. 팬클럽 이름이 윤공정이었어요. 네. 윤공정 관계자가 저한테 당신네 캠프에서도 우리 윤공정뿐만 아니라 팬클럽이 그 여러 개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캠프하고 팬클럽하고 연결고리도 되고. 네. 뭐 조직 관리 원래 해야 되니까 그럼 대선 때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추천한 사람이 김대남 씨였고 그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김대남 씨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는 정무실장이잖아요. 예. 그 제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승규 당시 조직 부본부장, 본부장은 이철규 의원이었고, 네.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캠프에 상주하는 거 아니었고, 상주하던 부본부장 강승규 지금 의원에게 이런 사람 추천 들어왔다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안을 받으신 건 신지호 의원 통해서 이제 네. 들어왔으니까. 저는 토스를 해준 거죠. 네, 첫 시작은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고 연결만 그때 시켜줬고. 처음 알았고, 네. 윤공정 관계자의 그 소개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11월 5일날 그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가 되죠. 그리고 본선으로 가면서 이마빌딩 그 캠프는 해체됐어요. 해산. 네. 그 이후로는 제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강승규 의원하고 같이 또 본선 뭐 대선 그 조직본부에서 활동하다가 또 용산에 또 그 들어가고 시민사회 수석실로. 네. 강승규 의원이 시민사회 수석이었으니까 네. 그때 같이 수석실로 들어간 근데 모양이네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신지호가 뭐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네, 근데 정확한 걸 좀 파악하고 네.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 하려면 저도 실명 걸고 대응하잖아요. 예. 용산 관계자도 실명 걸고 하세요. 김대남 씨는 계속 대통령실과도 무관한 일이고 네. 뭔가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아까 드러난 그 총선백서 TF만 알고 있는 대외비 자료를 알 정도이면 김대남 씨 혼자서 뭔가 취득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단독 단독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보기 어렵다고 네, 정황상 그렇다. 봐요. 정황상. 예. 정황상. 정황상.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그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많이 펴는데 뭐 이미 공천 개입 의혹도 좀 불거진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은 김대남 씨 말을 받아서 네. 여사가 전당대회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야권 쪽에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여권 내부의 어떤 분란만 커지는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도 뭐 다 뭐 익심 논란이 제일 핫하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때? 예. 익심 논란? 예. 그래서 익심 논란이 누구로부터 왜 촉발된 건지 뭐 그런 그 배우는 또 뭔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야권에서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단순한 유불리를 떠나서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상 규명이 정확히 돼야지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상 규명이 네. 이게 진영을 팔아넘겼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기자입니다만 사실 기자가 이제 취재원에게 좋은 말을 많이 이끌어내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이명수 기자는 그 상대 진영을 늘 궁지에 빠뜨리는 이런 네. 말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명수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임에
알면서도 다들 그냥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 말 저 말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용산 대통령실이 이명수에게 4번 당했다. 4번 뚫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기사가 나왔는데 한 번은 이해를 한다 쳐도 4번씩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번 첫 번째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째부터 당하면 그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얘기하겠습니다. 떠오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 신주호 부총장 입장에서는 네. 좀 고민 지점이 아니실까 싶은데 저희가 네. 여론조사를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 같이 뭐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도 네.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인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한 2배 앞서는 걸로 나와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불거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저렇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건 뭐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그 당정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디카플링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아니고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리되면 이게 집권 세력이 해체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잘 되는. 그러니까 윈윈. 예. 둘 다 잘 되거나 루즈 둘 다 망하거나 예. 뭐 이런 거지. 한쪽은 뭐 망하는데 한쪽이 잘 되고 이렇게 가면 집권 세력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난번에 그 우호적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네. 우호적 차별화. 그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그래도 깨봇 얘기하셨잖아요. 깨졌으니까 또 붙겠죠, 뭐 언젠가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시기가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나요? 근데 항상 보면요. 예. 대통령실은 한 박자 늦어요. 네. 항상 한 박자 움직이는 늦습니다. 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지호 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